일단 검찰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서훈 전 원장에 이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최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통지문은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하여 강제 북송 사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오늘 오후에 검찰이 이 피살 공무원 보고서 불법 삭제 혐의로 박지원 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고 지금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쭉 얘기했던 강제 북송 혐의, 조기에 신문을 종료시킨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입국 즉시에 검찰에 통보하도록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수순을 밟는 거지만 실제로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중앙지검에서 그 공공수사부에서 지금 사건이 배양돼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영주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정쟁의 수단이나 무슨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아니라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상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그러면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실체를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국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하고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기 때문에 사건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국정원이 기관 고발 형태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지금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고발장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내부 감찰을 다 거쳤고 관련자 증언들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고발장에 따라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수사의 수순에 따라서 그 고발된 피고 발인으로서의 2명이 출국 금지하고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게 되면 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고 김현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같은 학계에 있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 갔다는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본래 자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를 하다가 방학 때는 항상 미국에 가서 자녀들을 만나고 오기 때문에 곧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상식적이니까. 근데 이제 서훈 전 원장도 그렇고 최근에 그 당시 이 해당 사건의 책임자였던 인물들이 꼭 해외 체류가 많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뭐 인터폴에 수비하고 공개 수비하라 그러는데 그건 하태경이 좀 과도하게 나간 거고요. 그분들도 이제 국정을 담당했던 분들이고 바로 전직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했던 분들인데 또 자신이 스스로 당당하고 불법적인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뭘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고 서훈 전 원장이 만약에 정말 6개월이 지난 상태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우리가 미래 지레짐작으로 도피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박지원 전 원장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 코미디다라고 했고 본인은 해외 출국할 생각도 없다. 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 옥죄어 오는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결국 이게 문재인 정권을 향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노리는 것이 노림수가 이 건이 아니고 혹시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지 다른 곳이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문제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과 같은 더 큰 이슈에 활용하기 위한 전주국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결국 모든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향할 것이고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이뤄질 것이다. 그 신호탄이다. 야당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좀 냉정하게 볼게요. 일단 뭐 당시 전직 국정원장이나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고스란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는데 고영 원장 이걸 바라보면서 결국은 팩트는 하나일 테고 진실을 규명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이렇게 전직 또 외교안보 수장들이 검찰의 주지를 소환되는 것 자체를 북한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역대적으로 국정원장들, 전직 국정원장들 거의 다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뭔가 전 정권 트집 잡기, 예. 전 정권 이런 차원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대북 정책,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이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킨 이 사건에 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금 당장 들여보자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서훈 장관이나 서훈 전 안보실장, 국정원장이나 박지원 원장이나 현실적으로 검찰에 고발돼서 있던 상황들, 그러니까 그때 무슨 보고서를 삭제했느니 동영상을 삭제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데는 저는 큰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 그때 무슨 반인도주의요, 반인륜적인 그런 죄행들이 저질러졌는지를 이걸 들여다 보겠다는 거지.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전 대북 정책 전체를 다 뒤집고 말살하자 이런 거는 너무 좀 오바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박지원하고 지금 박지원 전 원장하고 서훈 전 원장이요. 서훈 전 안보실장이 지금 여러 가지 그때 상황들에 맞춰서 보고서 삭제, 또 영상 삭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검찰이 아무런 그 증거도 없이 이렇게 출국 금지하고 입국 시 통보하게끔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예. 국정원을 정말 좀 국정원다운 국정원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 소속으로 만들든가 어떻게 좀 헌법적인 기관으로 독일 헌법수호청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정치 바람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본격적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 여러 파장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새로운 소식과 함께 만나봤습니다.